가난한 집에서 시집 온 주제 남들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지?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에 산부인과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애 낳는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초음파 화면엔 8개월 된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발이 침대 위 아내의 배를 향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임산부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남자는 태어냈습니다. 내가 내 아내 잡돌이 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곤 유유히 진료실을 나갔죠. 남겨진 건 배를 움켜쥐고 떨고 있는 여자 하나. 그리고 경악한 의료진의 시선뿐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남편은 아내와 뱃속 아기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더 놀라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감춰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 아침 박정은은 혼자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 배는 무겁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남편은 동행해주지 않았죠. 여보, 오늘 정기검진인데. 바빠. 혼자 가. 그게 남편 김민욱의 대답이었습니다. 정은은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합실엔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가득했죠.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왔으면. 하지만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라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그게 덜 아프니까. 초음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혼자 오셨어요? 남편분은요? 아, 일이 바빠서요. 정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젤리가 배에 닿았고 곧 초음파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죠. 와, 오늘은 얼굴이 잘 보이네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엄마.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면 속 작은 생명. 곧 만나게 될 아기. 모든 게 힘들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죠. 아기는 아주 건강합니다. 순산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공공조리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아, 요즘 공공조리원도 시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괜찮은 선택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공조리원조차 남편 눈치를 보며 예약한 거였으니까요. 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그조차도 남편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죠.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조리원 예약했다며?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응, 공공조리원인데 일주일만. 취소해. 네. 돈 없어. 취소하라고. 하지만 여보, 출산 후엔 조리가 꼭 필요해요. 애기도 있고. 시끄러워. 니네 집에서 돈 보태줄 거야? 아니면 네가 벌어올 거야?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정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오빠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부모님은 그걸 갚느라 허리가 휘어진 상태였죠. 지금 병원 어디야? 강남성 모병원이요. 거기서 기다려. 간다.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지났죠. 그리고 50분쯤 됐을 때 따각따각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디 있어? 여기. 정은이 일어서려는 순간 민욱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파요. 닥쳐. 의사한테 가자. 민욱은 정은을 끌고 다시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환자 보호자신가요? 지금 진료 중이신데. 급한 일입니다. 민욱은 무시하고 초음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장난해? 네 팔자에 조리원 타령이야. 민욱의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은은 침대 위에서 몸을 움츠렸죠. 부끄러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선. 닥쳐. 공공조리원은 나라에서 지원해서 저렴하다고? 그게 저렴한 거야? 일주일에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야. 하루 이틀만 몸 추스리고 올게요. 미친 소리 말고 당장 환불해.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민욱의 발이 정은의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배 옆구리를 걷어찬 거였죠. 정은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기가. 의사 선생님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임산부한테 폭력을. 간호사도 비상벨을 눌렀죠. 보안요원, 빨리요. 하지만 민욱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일인데 왜 난리예요? 아내 훈육하는 건데. 훈육이요? 지금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외부인이 왜 참견합니까? 민욱은 그렇게 말하곤 정은을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오늘 안에 환불 안 하면 네 죽는 줄 알아. 그리고는 유유히 진료실을 나갔죠. 보안요원이 뛰어왔지만 민욱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정은은 침대 위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히 초음파를 다시 켰습니다. 아기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깊게 숨 쉬세요. 화면에 아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심장 박동은 정상이었죠. 아기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산모님,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신고하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정은이 고개를 저었죠. 신고하면 더 심해져요. 괜찮으니까 제발 이 일은.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산모님. 하지만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괜찮다니까요. 정은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갔죠. 복도를 걸으며 정은은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조리원도 못 가는 거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따라야 했죠. 그게 정은이 결혼하며 배운 생존법이었으니까. 병원에서 돌아온 정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엔 시어머니 최명숙과 시누이 김수진이 앉아 있었죠. 어머, 며느리 왔네. 병원 갔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겉으로만 다정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기는 괜찮대? 네, 건강하다고. 그래, 다행이네.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채 정은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욱이한테 들었어. 조리원 간다며? 정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공공조리원? 거기 가려고? 시누이 수진이 비웃듯 말했죠. 네, 일주일만. 일주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도 없는 집에서 시집 온 애가 조리원은 무슨 조리원이야?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지? 아니, 출산 후엔 조리가 필요해서. 조리?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고 끝이었다고.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해? 조리원은 무슨? 어머니, 요즘은 다들 따라하는 게 좋은 거야? 게다가 니네 집 형편이 어떤데 조리원을 가려고 해?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죠.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늘 이랬습니다. 오빠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빚. 그게 늘 정은의 약점이었죠. 나는 일주일에 1,000만 원짜리 조리원 갔었어. 시누이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실의 마사지 서비스에 식사도 특식으로 먹었지. 대신 우리 집은 돈이 있잖아. 남편이 벌어오니까. 수진이 정은을 훑어봤습니다. 근데 너희는? 민욱이 월급이 얼만데? 공공조리원은 비용이 저렴해서. 저렴해도 돈은 돈이잖아. 그 돈이면 애기 분유랑 기저귀 몇 달치 사는 거야. 수진이 냉정하게 계산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욱이 퇴근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왔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응, 엄마. 누나도 왔네. 민욱이 거실로 들어서며 정은을 흘끔 쳐다봤죠. 환불했어? 아직? 민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당장 환불하라고 했잖아. 여보, 하지만은 무슨. 엄마, 누나. 이거 들어보세요. 민욱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공공조리원 예약했대요. 일주일에 100만 원 넘게. 뭐? 100만 원 넘게? 시어머니가 소리쳤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병원까지 찾아가서 환불하라고 했는데. 민욱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은아. 시어머니가 정은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정신 차려.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그런 사치를 부려? 사치가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100만 원이면 큰 돈이야. 시어머니가 소파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그 돈으로 애기 물건 사고 분유 사고 해야지. 네 몸 편하자고 쓰는 돈이 아니라고.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나약한지. 수진이 거들었죠. 맞아. 나도 첫째 낳고 이틀 만에 집안일 다 했어. 조리원 간 건 둘째 때부터야. 그것도 남편이 돈 벌어서. 정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울지 마. 울면 뭐가 달라져? 민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환불해. 지금 당장. 안 들려?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민욱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공공조리원 전화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예약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박정은입니다. 다음 달. 네, 취소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 됐어. 만족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분수를 알아야지.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저녁 준비해. 오늘 민욱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 정은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맞아요. 엄마 요즘 며느리는 원래 그래. 정은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자. 아기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가슴속엔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천장을 바라봤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정은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한 뒤였고 집엔 정은 혼자만 남아 있었죠. 정은은 휴대폰을 꺼내 공공조리원 예약 취소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무능해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죠. 카드 결제 승인 안내. 정은은 무심코 알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프리미엄 VIP 산후조리원 1,900만 원. 뭐라고? 1,900만 원. 정은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더 프리미엄 VIP 산후조리원 4주 이용권. 손이 덜덜 떨렸죠. 산후조리원. 그것도 VIP. 4주. 1,900만 원. 정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공조리원 일주일이 100만 원 조금 넘는데 VIP 조리원 4주가 1,900만 원? 그것도 우리 집 카드로?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결제 날짜를 확인했죠. 어제 남편이 병원에서 자신의 배를 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제 결제된 1,900만 원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에 결제됐네요. 오후 4시 15분.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고 나간 직후였습니다. 카드 명의는 김민욱 님이시고요.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정은은 민욱의 통화 기록과 문자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적을 지웠구나.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민욱의 노트북. 평소엔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던 노트북이었죠. 정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민욱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딸깍.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정은은 검색 기록을 확인했죠. 더 프리미엄 VIP 산후조리원 예약 문의. 산후조리원 VIP실 가격 비교. 출산 예정일 계산기. 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계산기 링크를 클릭했죠. 6개월 전. 정은은 지금 8개월 차였습니다. 이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였죠. 정은은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조리원을 입력했죠. 딱 한 통의 메일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고객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약자 윤채린 이용기간 4주 입실 예정일 다음 달 5일. 윤채린. 정은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정은은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죠. 젊고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쯤 돼 보이는 배였죠. 그리고 그 옆엔 민욱이 서 있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여자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죠. 사진 파일명은 채린이와 함께 우리 아기였습니다. 정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아기. 정은은 더 많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놀이공원, 호텔. 모두 민욱과 윤채린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최근 사진일수록 여자의 배는 점점 더 불러 있었습니다. 정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텐 100만 원도 아깝다고 했구나.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공공조리원도 사치라면서 저 여자한텐 1,900만 원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알았어. 정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정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모든 증거를 이메일, 사진, 검색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죠. 카드 결제 내역도 캡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정은은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았죠. 정은은 휴대폰 속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900만 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만 원도 아깝다면서. 정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바보 같았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은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죠.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되찾겠다고. 그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정은은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중 한 명이 변호사였죠.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정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나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시간 있어? 응, 있지. 무슨 일인데?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고마워.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 증거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제 시작이야. 정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거야. 정은의 입가에 차갑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겐 산부인과 검진이라고 둘러댔죠. 병원 가요. 또 돈만 축낸다. 민욱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정은은 그냥 문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친구 이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은아.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은은 수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수진아, 고마워. 무슨 소리야? 앉아.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줘. 정은이 휴대폰을 건넸죠. 수진은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조리원 결제 내역, 이메일 예약 확인서, 민욱과 윤채린의 사진들.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아. 아니, 확실해.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도 임신했어. 6개월 차.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나한텐 공공조리원 일주일도 사치라면서 그 여자한텐 1900만 원짜리 VIP 조리원을 예약해줬어. 4주짜리로.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내 배를 발로 차면서 환불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 직후에 그 여자 조리원을 결제한 거야. 미친놈. 수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은아, 이건 명백한 불륜이야. 게다가 가정폭력까지. 나도 알아.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정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수진은 잠시 정은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당연하지. 친구 좀 데려올게. 가정법 전문 변호사야.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당당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한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 앉더니 정은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한테 대략 들었어요. 힘드시죠? 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증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은은 다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지혜는 꼼꼼히 사진들을 확인했죠. 이건 결정적이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VIP 조리원 결제 내역, 이메일, 사진들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조리원 예약 메일이 중요해요. 예약자 이름이 명확하니까요. 지혜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도 더 있나요? 남편 노트북에 더 많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다 찍을 순 없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산모님, 가정폭력도 당하셨다고요? 네. 병원에서 배를 발로 찼어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병원 CCTV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확보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병원에 공문 보내서 영상 보존 요청할게요. 소송 들어가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남편분이 하시는 모든 말, 행동을 기록하세요. 녹음도 좋고 일기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산 관계는 어떠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통장 관리를 다 해서. 그럼 그것부터 파악해야 해요. 남편분 명의 통장, 카드, 부동산, 차량 모두 확인해야 해요. 지혜가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 도와드릴게요. 그런 게 되나요? 물론이죠. 배우자는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아, 넌 참을 필요 없어. 당당하게 내 권리 찾는 거야. 그래, 수진이 말이 맞아요.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건 증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유책 배우자는 남편분이 확실해요. 유책 배우자요? 네. 잘못한 쪽이라는 뜻이에요.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확정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정은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수백 건 해봤어요. 지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 경우는 거의 100% 이겨요. 그럼 저도 조리원 갈 수 있을까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내 돈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맞아요. 재산 분할 받으시면 당당하게 가세요. 지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쓴 1,900만 원, 그것도 다 받아낼 거예요. 정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정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아낼 거야. 맞아요. 우린 이길 거예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길 거예요. 꼭. 세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더 모을 것인지, 언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남편과 시댁을 대응할 것인지. 카페를 나설 때쯤 정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눈물만 흘리는 여자가 아니었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은이 물었습니다. 응. 남편 재산부터 파악하자.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윤채린. 그 사람 신상도 알아내야 해요.
어떻게요? 제가 아는 흥신소 있어요. 의뢰할게요. 흥신소요? 네.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이길게. 정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은은 그동안 조용히 증거를 모았죠. 변호사 한지혜의 도움으로 남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죠. 이게 뭐예요? 정은이 지혜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남편분이 지난 1년간 윤채린이라는 여성에게 송금한 내역이에요. 지혜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정기 송금, 그리고 수시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추가 송금. 총 얼마예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정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자신은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여자한텐 5천만 원을 쓴 거였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지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숙박비, 레스토랑 결제네요. 모두 윤채린과 함께였을 것으로 추정돼요. 정은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모두 정은은 꿈도 꾸지 못할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혜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욱과 윤채린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윤채린의 배를 쓰다듬는 민욱의 모습이었죠. 이 사진들은 지난 일주일간 찍은 거예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은 퇴근 후 거의 매일 이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매일. 정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윤채린의 신상도 파악했어요.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채린, 26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하다가 남편분을 만난 것으로 보여요. 클럽? 네. 작년부터 남편분이 후원하면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은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일도 안 하고 남편 돈으로 호강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지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에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초음파실 복도였습니다. 민욱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잠시 후 진료실 안에서 정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드는 모습도 보였죠. 영상이 끝나자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가정폭력 입증할 수 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형사고소요? 네.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해야 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 자리에서 남편분이 불륜을 자백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요? 녹음하는 거예요. 남편분과 대화하면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하지만 남편이 인정할까요? 증거를 들이대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채린도 함께 있으면 더 좋아요. 윤채린까지요? 네. 두 사람을 동시에 압박하는 거예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해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 겁나지 않아요. 정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정은은 민욱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윤채린과의 문자 내용을 봤죠.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만나자. 채린아, 우리 집? 정은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죠. 그곳이 둘만의 공간이구나. 정은은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네. 정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욱이 집을 나간 후 정은도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오피스텔로 향했죠. 도착해서 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해. 정은은 건물 로비에서 민욱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윤채린이 있었죠. 불러나온 배를 한 윤채린이 민욱의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은은 층수를 확인했죠. 12층. 정은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민욱과 윤채린이 한 집 앞에 서 있었죠.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은은 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욱이 나타났죠. 누구? 민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근이라며? 민욱의 뒤에서 윤채린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예요? 채린이 물었죠. 정은은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할 것 같았죠. 나는 이 사람 아내야.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고. 윤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다 알아. 정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VIP 조리원 1,90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송금. 호텔, 레스토랑, 명품. 모든 증거가 다 있어. 민욱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정은아, 이건 오해야. 오해?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 뱃속 아기는 누구 거야? 민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은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대답해봐. 이 여자 아기, 내 아기 맞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욱이 입을 열었죠. 미안해. 미안해. 민욱의 자백이 떨어졌습니다. 정은은 그 한마디를 녹음기에 담았죠.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아, 들어와. 밖에서 이러지 말고. 민욱이 황급히 정은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피스텔 안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거실엔 비싼 소파와 TV가 있었고 주방엔 최신 가전제품이 가득했죠. 정은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너희 둘만의 보금자리구나. 정은아, 닥쳐.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채리는 소파에 앉아 정은을 경계하고 있었죠. 저기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은이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너 나보다 겨우 2살 어린데 아주머니라고 불러? 죄송해요. 채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은은 채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배 몇 개월이야? 7개월이요. 출산 예정일은? 다음 달 초요. 정은은 비웃었습니다. 나랑 비슷하네. 나는 다음 달 중순이거든.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VIP 조리원 예약했어? 1,900만 원짜리. 그건
나는 공공조리원 일주일도 사치라고 했으면서 정은이 민욱을 돌아봤습니다. 나한텐 100만 원도 아깝다며 병원에서 내 배를 찼잖아. 근데 이 여자한텐 1900만 원을 쓴 거야? 민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1년간 이 여자한테 송금한 돈이 5천만 원이더라. 정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다 확보했어. 호텔, 레스토랑, 명품.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정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정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한테 진정하라고? 지금? 정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 타고 다녔어. 임신한 몸으로. 배가 무거워 죽겠는데도. 정은아. 근데 넌 이 여자랑 고급 호텔 다니고 비싼 밥 먹고 명품 사줬어? 민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은 채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는 뭐야? 클럽에서 일하다가 내 남편 만났다며?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다 알아. 흥신소 고용해서 조사했거든.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 돈으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임신까지 한 거지? 저는 민욱 씨가 사랑한다고. 사랑?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얘한테 아내 있는 거 알았어? 알았어요. 채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도 만난 거야? 민욱 씨가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정은은 민욱을 돌아봤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어?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민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나도 힘들었어. 너랑 결혼 생활이. 뭐가 힘들었는데? 넌 너무 우울해 보였어. 맨날 집에만 있고 친정 형편 때문에 기도 안 피고.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욱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우울했던 게 내 핑계야? 내가 왜 우울했는지 알아? 내 어머니가, 내 누나가 날 매일 무시했기 때문이야. 정은이 소리쳤습니다. 돈 없는 집에서 왔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맨날 무시당했어. 그리고 넌 날 한 번도 지켜준 적 없어. 한 번도.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날 무시할 때도, 누나가 날 놀릴 때도 넌 그냥 웃고만 있었잖아. 민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조리원 하나 못 가게 하고 이 여자한텐 1900만 원을 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그럼 다 용서돼?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널 고소할 거야. 불륜, 가정폭력 다. 민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병원 CCTV도 확보했어. 내가 날발로 찬 거 다 찍혔어. 정은아, 제발. 그리고 위자료 받을 거야. 내가 이 여자한테 쓴 돈 다 토해내. 정은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내가 자백한 것도 다 녹음했어. 증거는 충분해. 민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넌 날 용서한 적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그렇게 대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미 늦었어. 정은은 돌아서서 문을 향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야. 그리고 집도 나가. 정은아. 민욱이 정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뿌리쳤죠. 손대지 마. 이제 넌 내 남편이 아니야. 정은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온 정은은 잠시 벽에 기대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정은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한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음 확보했어요. 자백받았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소송 준비 들어갑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정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이제 정말 끝이야. 정은은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은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이길게. 우리 당당하게 살자. 택시 밖으로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정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주 후 법정. 정은은 변호사 한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민욱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방청석엔 시어머니 명숙과 시누이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채린까지 와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 진술해 주세요. 한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불륜과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지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김민욱은 원고와 결혼한 상태에서 윤채린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먼저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지혜가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피고는 지난 1년간 윤채린에게 총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스크린엔 송금 내역이 하나하나 나타났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그리고 수시로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리고 이것은 VIP 산후조리원 결제 내역입니다. 1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1900만 원? 미쳤네. 시어머니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가 계속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는 공공조리원 일주일도 사치라며 환불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에게는 1900만 원짜리 VIP 조리원 사주를 예약해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방청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와 윤채린의 사진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손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윤채린의 불러나온 배를 쓰다듬는 민욱의 모습까지. 저 여자도 임신했어? 아이까지 생겼다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병원 CCTV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욱이 초음파실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진료실 안에서 들리는 정은의 비명,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드는 모습.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료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산부를 때려? 저게 사람이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자백한 녹음 파일입니다. 지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여자 아기, 내 아기 맞지?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 그리고 민욱의 목소리. 미안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민욱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욱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실수?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1년간 5천만 원을 쓰고 아이까지 만든 게 실수입니까? 민욱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 사실들이 맞습니까?
민욱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지혜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남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학대당했습니다. 지혜가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해 당당히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검토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고 공판에서 뵙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은을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정은아, 비켜주세요.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공공조리원 가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는 집에서 왔다고 분수를 알라고 하셨잖아요. 정은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내 연녀한테 1,900만 원을 썼어요.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뭐라고?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했어요. 민욱 씨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어머니가 주신 거 맞죠?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 연녀 먹여 살린 거예요.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신우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은아, 우리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제게 뭐라고 했죠? 1,000만 원짜리 조리원 다녀왔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분수를 모른다고 했죠. 근데 동생은 1,900만 원을 쓴 거예요.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분수 모르는 게 누군지. 정은은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정은을 불렀습니다. 정은은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채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몰랐어요. 민욱 씨가 부인한테 그렇게 한 줄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VIP 조리원 환불하세요. 네. 그 돈 제 위자료에서 빠질 거예요. 환불하고 다른 데 가세요.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정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욱 씨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그분한테 받으세요. 하지만 제 돈은 한 푼도 못 써요. 정은은 채린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친구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수진이 정은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수진아. 뭘? 이제 시작이야. 판결 나올 때까지 힘내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었죠. 아가야, 엄마 잘했지? 정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사이다가 터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당일 정은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배가 더 불러 있었죠.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김민욱은 혼인 중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합니다. 민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1억 원?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연녀에게 사용한 5천만 원, 그리고 VIP 조리원 결제액 1,900만 원은 부당 지출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폭행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권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정은은 한지혜와 포옹했죠.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수고하셨어요, 정은 씨.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민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할 말 있으세요? 정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1억 원 꼭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 연녀한테 쓴 돈도 다 토해내세요. 민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기자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산부 폭행하고 내 연녀에게 1,900만 원 쓴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욱이 황급히 얼굴을 가렸죠. 비켜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VIP 조리원 예약해준 내연녀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민욱은 기자들 틈에서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며칠 후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죠. 정은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윤채린, 그 여자 인터뷰했대. 정은은 급히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발견했죠. 1,900만 원 VIP 조리원 내연녀, 충격 발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윤채린이 기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김민욱 씨가 독신이라고 거짓말했거든요. 채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부인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정은은 화면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VIP 조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김민욱 씨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약자 명의가 윤채린 씨로 되어 있는데요. 채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리고 1년간 5천만 원을 받으셨다는데 이것도 모르셨습니까? 채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로 받은 거예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독신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하네. 5천만 원 받고 모른다고? 저런 여자가 피해자라고? 1,900만 원 조리원 예약하고 몰랐다니. 채린의 인터뷰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채린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욱이 채린과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지고 언론에 노출되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자 민욱은 채린을 버린 거였죠. 정은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지혜에게였습니다. 저 윤채린 씨가 조리원 환불 안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럼 강제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법원 명령이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채린은 VIP 조리원 예약을 환불해야 했습니다. 1,900만 원. 그 돈은 고스란히 정은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었습니다. 정은아, 무슨 일이세요? 정은이 차갑게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못 살겠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손가락질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그건 어머니 문제예요. 정은아, 제발. 기사 좀 내려달라고 해줘. 그건 제가 올린 게 아닌데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조리원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정은이 물었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분수를 아셔야 할 때예요.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우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아, 우리 오빠 좀 살려줘.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잘릴 것 같대. 소문이 다 퍼져서. 그건 오빠가 자초한 일이에요. 정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한테 1,000만 원짜리 조리원 자랑하셨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정은은 공공조리원에 있었습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였죠. 창가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정은.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겼어. 정은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냈어. 아기는 정은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그리고 되찾은 1,900만 원. 이제 정은은 당당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정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당당히 설 수 있어. 정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사치는 양심 없이 사는 거였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은과 아기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제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